그래서 제가 이 한강 시내폴리스를 정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첫 번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마트 튜브에서는요, 김포 부동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지역 최고 전문가이시죠? 네, 남수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김포가 네.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네.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포 부동산의 미래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미래, 지금부터 시작된다. 아마 김포가 1998년도에 이제 승격이 됐거든요. 시로? 네, 김포시로 승격이 됐는데 거의 네. 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뭐야, 김포시 벌써 30년이나 됐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10대, 20대는 네. 우리가 학습을 하는 시기고 여러분 인생은 30대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질적인 가치,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사람의 30대가 네.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김포시의 30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김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박수 한번 먼저 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박수, 박수. 네, 축하할 일이 있나요? 네, 그럼요. 뭡니까? 김포 검단 연장 5호선이 다음 달이죠. 네. 7월 이후면은 이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입니다. 예, 드디어 서울 네. 지하철이 본선이 들어오네요. 맞아요. 5호선 그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내가 5호선 탈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태어나 있을 때 탈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24년도 8월 달에 신속 예타가 대상이 돼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가 다음 달이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나요? 일단 서울 지하철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 관심이 있고요. 그쵸? 당연히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다 알고 있고요. 김포시장은 여기다가 사생 결단하고 있고요. 진짜 사생 결단해서 네, 그리고 꼭. 이미 김포에서는 전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예, 당연히 이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아마 5호선은 김포시의 부동산 프리미엄을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것이다라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정말 7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31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그렇죠. 네, 지금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31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이 김포가 정말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5호선 연장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어떤 연장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재는 5호선이 김포공항역에서 방화역까지 끝나는 노선이에요. 방항역에 차량 네. 기지가 있죠. 맞습니다. 이 방화역에서 바로 옆에 김포 고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이 김포 고촌에 여기가 향산지구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한강 시내폴리스가 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지금 그쵸. 한강 시내폴리스가 이제 되니 많이 착공하니 많이 이런 소식을 현재 갖고 있는데 김포시의 희망. 희망 여기서 5호선이 네. 딱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 네, 그러면은 시폴역이라고도 하거든요. 시내폴리스 역을 줄여서 시폴역이에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풍무역을 지나서 네. 바로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아라역을 지나게 됩니다. 야, 네, 이게 보니까 5호선이 사람이 많이 살고 있거나 네. 핵심 일자리 옆에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 5호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검단 신도시 아라역을 지나서 여기는 신중역이라고 하는데 네. 신검단 중앙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신중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인천 서구의 불로동과 김포시의 감정동. 네, 이 사이에 감정역을 지납니다. 네네. 이 감정역을 지나서 장기역, 이 장기역은 최근에 뭐 GTX 디노선도 있고 그렇죠. 호재가 5호선 많죠. 이슈가 있는 이 5호선 연장이 이제 7월 달에 5호선 넣어줄게 발표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야, 이렇게 되면은 김포하고 인천 서구 검단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네.
갑자기 예전에 시내폴리스 하면은 이제 한강변이라는 장점만 있었지 교통이 조금 취약했었는데 5호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핫한 입지가 되는데요. 진짜 핫한 입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검단 신도시하고 심지어는 한강 신도시도 뒤에 배후 수요지로 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양쪽에서 서울에서도 일로 올 수 있고 인천 서구와 그다음에 한강 신도시에서도 일로 올 수 있어서 중앙이 되겠네요. 네, 직주 근접에 그냥 동서남북 어디서든 네. 다닐 수 있는 이 시내폴리스역이 되는 거죠. 야, 그 다음에 많이들 관심을 안 가지시는 노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김포와 고양을 연장하는 노선이에요. 그러면은 인천과 고양을 가려면 김포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 이게 남과 북을 통과하려면은 김포가 딱 센터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2호선 고양 연장, 김포 고양 연장도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이들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이 2호선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이 2호선이 어디로 통과를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현재는 인천 2호선이 검단, 네. 검단 오류에서 여기 만수동, 만수동. 네, 만수동까지 엄청 긴 노선이에요. 인천 내에서는. 그러네요. 네, 여기에 검단에 독정역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역이죠. 네, 이 독정역에서 분기를 합니다. 분기를 해서 검단 신도시 소방서 있는 쪽으로 지나서 네. 여기가 백삼역이라고 했었던 호수공원역, 검단 신도시의 호수공원역은 인천 1호선입니다. 네. 네, 지나서 불로동, 감정동을 지나 네. 여기 도시철도의 걸포 북변역을 지나고 네. 그 다음에 한강 시내폴리스 역을 지나서 바로 킨텍스로 지나는 노선입니다. 여기서 야. 포인트는 킨텍스 역인 거예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중요하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노선을 많이들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잠깐만. 그러면 시내폴리스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럼요. 5호선과 인천 2호선이 있는 곳이죠. 대박이다. 이 시내폴리스역에서 한정거장이면은 네. 이 킨텍스역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이 킨텍스역이 중요한 이유, 네. GTX A 노선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인기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약 1년 정도 예. 가까이 됐는데 누적된 사용자만 해도 거의 95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점점 많아질 거고요. 아직까지 다 개통된 게 아니에요. 서울역까지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내년부터는 일단 삼성역은 제외하고 관통해서 화성 동탄까지 갈 수 있고 2028년도에는 삼성역도 개통이 되니까 아마 요 인천 지하철 2호선 북부 연장 혹은 5호선 연장이 다 개통될 쯤이면은 와, 사통팔달이 되겠네. 그렇죠. 그냥 동에서 서는 5호선이고 남에서 북은 인천 2호선으로 어디서든 연결이 되는 지역이 되는 거죠.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이 김포 부동산의 미래란 말을 왜 썼는 줄 알겠어요. 제가 미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선 딱 두 개만으로 미래가 벌써 굉장히 좀 아우라가 벌써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아직 놀라실 준비는 더 하셔야 돼요. 지금 더 제가 더 갖고 왔으니까 네. 지금 여기서 벌써 놀라시면 안 되고요. 야, 대단합니다. 네. 이 킨텍스역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GTX A 노선이 현재는 서울역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는 서울역까지 가는데 17분. 진짜 이거는 혁명인 거거든요. 17분? 네. 킨텍스역까지 17분. 근데 지금 현재는 반쪽짜리 노선이고 그렇죠. 26년도만 되면은 이제 수서역까지는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네, 수서역. 그리고 28년도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강남 삼성역. 이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28년도에.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김포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시내폴리스에서 한정거장만 가면은 GTX A 노선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네, 3분 걸리고 킨텍스 역에서 삼성역까지 우리 한 25분 정도 네. 걸릴게요. 그러면 뭐 거의 30분이면 김포에서 강남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 위치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입지보다 가치가 높은 거예요. 서울에선 차 막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그냥 바로 이건 정말 이 네. 김포의 혁신이다. 그러네요. 혁명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김포에서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주요 단지들 금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현재는 이 김포 도시철도 걸포 북변역 바로 앞에 있는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제일 대장 아닙니까?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2단지뿐만 아니라 1, 2, 3단지가 거의 한 4,000세대 정도. 아, 대단지네요. 엄청 큰 대단지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네. 걸포 북변역까지 초역세권.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일산대교만 지나면 바로 킨텍스가 한정거장인 곳.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5호선이 이 감정동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가 현재 금액이 7억 5천 선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아, 84가? 네. 그러면은 일단은 실제로 킨텍스까지 가는 프리미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뭐 그 네. 정도면은 7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네, 현재는 7억 5천인데 뭐 조금 저층이나 네. 뭐 이런 매물들은 한 7억대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7억. 네. 7억. 네. 그리고 과거에 2021년도에는 우리 고점이 9억 5,500까지 거래가 됐어요. 9억까지 갔었어요? 네, 김포시가 9억까지도 거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럼 다시 분위기만 조금 반전이 되면은 9억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네, 김포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곳,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 네. 여기는 걸포 북변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네. 여기도 약 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때 분양가가 한 6억대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게 한 7억 2천에서 7억 5천 사이. 그러네요. 이 지역은 그냥 7억대네요. 지금 현재 시세가. 네, 현재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네. 단지들이 한 7억대에서 7억 5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정고점이 9억대니까 이제 9억대까지 가고 있다. 실제 지금 서울도 많이 올라가지만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 인천 지역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 지역도 걸포 부평 쪽 지역도 그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단지가 풍무역 바로 앞에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인데요. 네. 여기도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1차와 2차가 함께하면은 거의 약 5천 세대 가까이 되는 네. 대단지의 2018년도 신축 단지인데 네. 지금 현재도 한 7억 2천에서 7억 3천에 거래가 되는 단지예요. 아, 그러면은 네. 일단은 김포 걸포 같은 경우는 킨텍스가 가까워서 프리미엄이 있는데 여기는 킨텍스하고 살짝은 무관하지만 김포의 괜찮은 택지 개발 지구들은 일단 7억대 초중반까지는 시세가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김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하철 교통이나 이런 좀 근접성 가까운 곳에 뭔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배드타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걸포 북변역도 그렇고 풍무지역도 그렇고 그 자체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지 출근하기보다는 외부로 어떻게 하면 빨리 다른 데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표현이 매겨졌는데 김포는 우리가 좀 알만한 일자리는 진짜 없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김포도 자족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김포시에서 취업자가 26만 명 정도가 돼요. 이 26만 명이 서울로 타 지역으로 통근을 하는 사람을 제가 비율로 따져봤어요. 11만 명, 26만 명 중에서 약 11만 명이 43% 정도가 되는 비율이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부천 주변으로 통근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네. 이 26만 명 중에 15만 명, 56% 반 이상이 김포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이게 주변에 경기도 31개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44%가 그냥 타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 김포시는 43%, 그러니까 약 1%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그래도 김포 내에서 뭔가를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15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김포가 준자족 도시다. 네.
베드타운까지는 네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반은 무조건 절반 이상은 김포시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준 자족도시를 자족도시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럴 만한 호재가 일자리가 들어옵니까? 호재가 네. 있습니까? 호재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호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김포시도 자족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도시 기본 계획을 갖고 왔는데요. 이 경기도 기본 도시 계획 안에는 디지털 방송 문화 클러스터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파주 출판단지와 일산 MBC와 킨텍스 있는 곳이고, 상암 DMC, 네. 그리고 부천 영상문화단지. 그렇죠. 이 방송문화 클러스터의 마지막 퍼즐이 여기 한강 시내폴리스예요. 아, 시내폴리스 역할이 네. 결국 마지막 퍼즐이었군요. 맞아요. 근데 위치상 한가운데네? 딱 중심, 센터가 지금 마지막 퍼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김포시 내에 있는 한강 시내폴리스예요. 아, 이제 시내폴리스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어마어마한 건데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네. 지금 15년 동안 착공하지 못했다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의 위치가 아까 센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주, 일산 킨텍스, 그리고 상암 DMC, 네, 그리고 부천 영상문화센터 한가운데 있어요. 삼각벨트 중에 한가운데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도로망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현재는 김포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김포 한강로를 타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한강로를 타고 나오면 현재 풍곡 IC라는 곳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풍곡 IC로 연결이 되는 이 향산지구와 한강 시내폴리스 진출입이 바로 가능하게끔 네, 현재 25년도 개통 목표를 해서 바로 한강로를 타고 지금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네, 지금 공사하고 있고 네. 곧 개통이 멀지 않았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여기 48국도가 있어요. 아, 유명한 도로죠. 네, 예. 이 48국도가 네. 한강 시내폴리스 바로 붙어 있어요. 저게 제일 이용 차량 대수가 제일 많은 도로 중에 하나인데, 네. 예, 그럼 진짜 이 88 올림픽 고속도로 하고 48번 국도 네. 사이에 그럼 양쪽의 메인 도로들을 다 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48국도를 정말 많은 통행량들이 있는데 네. 이 48국도를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외곽순환도로 나가기도 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 타고 여기서는 붙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한강 시내폴리스 중심으로 여기에 또 일산대교가 있죠. 아, 일산대교 그러면 거의 이 도로망으로도 삼각벨트네. 그렇죠. 그냥 딱 핵심진 거예요. 네네네. 이 일산대교를 또 지나게 되면은 자유로를 타고 그렇죠. 또 바로 강변북로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길 건너편 가서 자유로 타고 강변북로로 가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길이거든요. 네.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내비 쳤을 때 어디가 막히지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이 핵심지에 위치한 곳이 여기 한강 시내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출퇴근 매일 하시는 분들이 10,000명이 넘고 이제 여기가 또 중심지기 때문에 뭐 상암 DMC에서도 올 거고 파주에서도 올 거고 부천에서도 올 거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다 통합하게 되면은 매일 한 42,000명 정도는 오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네요. 예. 네. 그리고 SPC 방식으로 공사가 20%, 민간이 80% 해서 공사와 함께 공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네. 산업단지와 복합단지 그리고 숙박, 상업 또 보시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지들도 있어요. 야, 저기 일자리 한가운데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있구나. 진짜 탐나지 않으세요? 저기는 무전 절대 소유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 이 한강 시내폴리스가 위치적으로도 메인이지만 또 한강변을 탔기 때문에 네.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뷰가 보이는 세대가 있어요. 저는 여기 한강 시내폴리스 이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와, 직주 근접의 최고공. 네, 직주 근접의 최고의 자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거가 들어오면은 이게 일자리만 있는 것들보다는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계획이 있어요? 이 공동주택 옆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는데요. 아, 유치원도 그렇구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끝났네 뭐.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네. 그리고 또 여기 네. 한강 시내폴리스가 중요한 점은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면 농어촌 전용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향산리라 그랬죠? 네, 맞아요. 향산리구나. 네. 동이 아니라. 고초는 향산리. 그러면은 야. 이제 농어촌 특별 혜택으로 대학교를 또 좋은 곳에 아이들을 진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에게는 또 굉장한 혜택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할당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라든지 스카이 갈 때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산업단지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자리들 어떤 일자리들이 들어갈까 또 이런 게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영상, 디지털 중심의 클린한 산업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암 디지털. 맞아요. DMC. 정확합니다. 네, 상암 DMC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많이 오겠는데. 네, 진짜 네. 연예인분들도 많고 네. 요즘에 뭐 웹툰 작가 웹툰 작가, 그렇죠. 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유튜브나 워낙 방송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하러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영상, 네. IT 기업에 특화된 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클린한 산업들이다. 네. 그리고 직주 근접과 이 공동주택 바로 옆에는 농어촌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강 시내폴리스를 정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스위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첫 번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내폴리스 내에 이제 주거, 뭐 주상복합도 있고 아파트 블록이 있는데 거기 들어올 단지라는 거죠? 네. 어떤 맞아요. 단지가 들어옵니까? 정말 위치 좋은 거는 우리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가 있는 네. 김포의 중심이 될 만한 입지였죠. 입지였죠. 네이버에다가 김포 시내폴리스 스위첸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오퍼스 한강 스위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여길 가셔가지고 네. 6월부터 오픈 예정인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네요. 1000세대가 넘고 네. 일부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 아까 전에 공사 20% 민간 80% 진행을 그렇죠.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포에서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들이 한 7억대 초중반 정말 좋은 동호수는 7억대 중반 정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지세가.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6억대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기존에 이제 준신축이 된 것들과 비교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은 3년 동안은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또 하나의 혜택이 있어요. 뭡니까? 공사 기간이 네. 3년 이상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전매 제한이 3년이 되고 풀려요. 입주 전까지 팔 수가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단지, 신축 단지들은 보통 등기를 치고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공사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네. 입주권 상태에서 팔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등기비가 안 드는 거네? 맞습니다. 예.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확히 해야 돼. 네. 내가 산 가격보다 시세가 올라간다고 확신이 있으면은 분양권 투자가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우리 김포 21년도에 봤잖아요. 네. 8억 5천,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던 단지예요. 그러면 이 새 아파트 한강변 입지적으로 2호선과 5호선도 끼게 될 곳인데 네. 미래 가치 얼마나 더 좋겠어요. 물론 이제 9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금 공사하는 데는 한 5년에서 7년 걸릴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장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입주할 때쯤이면은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 그렇죠. 예, 몇 년 있으면 개통이 되는 것들이고. 스위첸이 28년도에 입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의 공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네. 다다랐을 때예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강 건너가면 그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는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봐서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농어촌 특별 혜택도 받고 네. 아니 너무 좋은 곳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 아파트가 분양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분양하는 줄 모르고 있었고 솔직히 어떤 단지가 분양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정보네요. 네, 그리고 1000세대가 넘는 이 대단지 네네. 정말 주의 깊게 김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꼭 보셔야 되는 단지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한강 시내폴리스의 현재 진행 상태와 미래 같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이 첫 번째 분양이죠?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분양이 네. 가장 큰 혜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제일 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중에 그때 살 걸 네.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김포 부동산의 미래, 그 중에서도 시내폴리스의 발전 상황들, 현 상황들, 그리고 여기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역 내에 몇 개 안 되지만 주거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분양하는 곳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김포 부동산의 미래 가치 따지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간 또 뭐 변동 사항이라든지 진행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또 나오셔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우리 빠세님들을 위해서 김포, 인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언제든지 네.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포 부동산의 미래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